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 김혜경 씨가 검경 수사로만 이렇게 죽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진짜 이재명을 잡는 뭐라 그럴까 포도제작이랄까 이분이 나타난 게 바로 신상진 성남시 이번에 시장 당선자 아닙니까? 예. 원래 신상진 이 당선자가 출마 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당선 소감에서도 이재명 8년, 은수미 4년, 12년간 두 전직 성남시장이 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그래가지고 성남 시민들이 그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내가 임무고 그래서 나를 뽑아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딱 첫 카드로 꺼낸 게 김경률 회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을 딱 스카우트 했네요. 일종의 영입이죠. 제가 이제 그 명단을 다 받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 신상진 의원은 이제 그 의사죠. 의사죠. 서울대를 나온 아주. 원래는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재명하고 좀 알았죠. 근데 이재명이가 그때는 이게 핸드폰 녹음이 안 될 때인데, 어디 저 시장 가가지고 도청기 있잖아. 예. 도청기 사와가지고 계속 녹음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재명이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안 만났다. 이게 신상진 의원님이. 그러니까 경기도 뭐 YMCA 그런 데서 시민활동을 10여 년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진 당선자가 이재명 하면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환하니 그 사람의 성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짐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 선거 때 많이 지원하고 이분이 김문수 계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저 김문수 지사님하고 이제 신상진을 여러 번 뵙고 여기에 인수의 대변인이 정택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출신이에요. 정택진. 예. 이분도 이게 국회의원 출마할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한 분입니다. 정택진. 이분이 대변인입니다. 인수위에. 예. 그래서 이제 명단을 제가 전 명단을 보면 인수위가 원래 4개 분과가 있는 거예요.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면 교육이나.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특별 분과를 하나 만든 거죠. 성남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이제 그 의미에서 4년 동안 상설적으로 인수위는 원래 잠깐 활동하면 없어지잖아요. 뭐 근데 이 취임하면 이제 분과는 없어지는 4년 내내 활동하는. 시정 정상화 특위는 4년 내에 한다 내내. 이거죠. 이재명 잡아야 되니까 몇 개는. 아주 뿌리를 뽑는다 그 얘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국민대학교의 이호선 교수가 있거든요. 예. 국민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문재인 때 전국 대학 교수 6,094명, 예. 6,094명의 시국서는 그 교수 모임의 대표입니다. 예. 이분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는 제하고 이제 SBS 방송도 하고 제가 몇 번 뵀지만 이분은 정말 이게 양심적인 회계사입니다. 참여연대 활동도 했지만 도저히 이재명 조국 비리는 못 보겠다. 이래가 이게 조국 흑서 저자 아닙니까? 김경률 회계사. 그렇죠. 청문회 때도 봤잖아요. 예. 아예 뭐 이분이 회계사인데 워낙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영입하고 그다음에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이 있어요. 최용석 검사. 예.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법원에서 판사도 있고 그 검사관 뭐 없는 분이 없어요. 뭐 감사원도 있어요. 감사관 출신도 뭐 이렇게 예. 아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그래요. 예, 감사원도 여기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이런 한반도의 드림팀이죠. 어벤져스 드림팀이에요. 이재명 이런 게 비리를 철저하게 발본 세군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판사, 검사, 감사원, 회계사, 교수 다 모아놨잖아요. 예. 이분은 이재명과 그 아류가 은수미잖아. 그 다음에 대장동과 백현동부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비리를 4년 내내 캐겠다. 저는 이번에 그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예. 이분이 마지막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정말 이게 와닿더라고. 그래요? 해시태그가 마지막 문구를 하나 해놨는데 뭐냐면 가자. 이번 가자. 가지야.
재명이와 함께 이재명할 때 재명이와 함께 의왕으로 이러더라고. 의왕이 이게 교도소 아니 의왕이 보통 우리 이름은 제가 그래도 서대문 형무소가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예. 여기 옮긴 게 그래서 이름을 서울구치소로 합니다. 예. 우리나라 1호 교도소죠. 그렇죠. 근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인덕군에서 이게 택시 타면 기본요금 나오거든요. 인덕군에서. 행정구역은 의왕이에요.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가자 재명이와 함께 의왕으로 이 문구를 딱 달고 이 글을 올린 거는 보통 용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네요. 야, 저는 이게 김경률 회사 보면 정말 연약하게 보입니다. 방송할 때도 목소리도 나긋다 연약하게 보여요. 저도 이게 대기실에서 방송할 때도 이야기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저보다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방송하면서도 보복 안 당하냐고 욕을 제가 걱정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김경률에서 국회에서 그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고함청구 받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재명이와 함께 의왕으로 이렇게 문구가 제가 의지를 불태우는 거는 상당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저는 기대 커요. 김경률 회계사는 원래는 진보 좌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조국 사태 때 그 조국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고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뭐 전향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신상진 당선자도 이재명 지금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대선은 이번으로 끝이다.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진적했어요. 그리고 당선 직후에도 이 성남시청 공무원들한테 경고장을 날렸더구만요. 그 PC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무슨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가 그리고 뭐 자료를 이렇게 어디로 버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료 인멸 뭐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색출해가지고 전부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지난번 그런 대장동 사건 때도 이재명에 대해서 그 회계 전문가로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해갖고 원희룡 지금 장관입니다만은 못지않게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료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은수미가 내놓아야지. 뭐 국회에서 국감 때 내놓으라기도 안 내놓으니까 그걸 자료를 분석을 못 했는데 이제 다 자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성남 FC 모든 자료들을 다 보고 거기에 아주 본인의 특장을 살려가지고 샅샅이 밝혀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그게 그 왜 위원으로 참여했느냐. 참여한 동기를 또 이게 글을 올렸어요. 예. 뭐 때문에 올렸냐. 이재명이 이제 말하는 걸 갖다가 이게 해시태그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재명이 이 말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 참여했다. 그래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선거 때 했느냐면 이재명이가 영상에 이랬어요. 국민의 힘같이 뇌물 받는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었나요? 이재명이가 기억이 나기는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을 올려놨다고 김경률 회계사가 이거 보니까 너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야 대장동 비리를 국민의힘이 뇌물 받아가지고 이게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이게 너무 적반하장이고 이게 황당하니까. 그러면 이게 김경률 회계사는 이재명 같다는 게 이재명 사단입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그 밑에 정진상 정책실장. 예,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김용. 그 밑에가 이제 유동규. 장비가 유동규예요. 예. 유동규가 무슨 700억을 혼자 먹어요. 예. 이게 쓰레기 부패 세력 아닙니까? 양아치 세력들. 예. 이걸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이 쓰레기장을 보내야 되나니 김경률 회계사가 이게 너무 열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참여하게 됐다. 이런 게 문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시장 또 도지사 하면서 도청이나 시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사람을 엄청나게 지금 심어놨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일종의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걷어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재명이 수행했던 그 뭡니까 이게 백종선. 예, 그 주먹 쪽하고 가까운 와. 사람 아닌가요? 이재명의 그 수행 비서가 그게 보통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민주당 있잖아요. 의원 보고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화성의 을의 그 정세균 게 아닙니까? 예. 와, 뭐 이게 남자 밑에 성기 한자로 있잖아. 뭐 됐다. 야,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손 좀 봐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완전히 맞아야겠다. 그런 거 깡패, 양아치, 조폭, 정말 이게 건달. 이게 이재명이가 항상 이게 우리가 유유상종 새들도 이게 깃털이 같은 새가 이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 끼리끼리 논다 그러면 끼리끼리.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이재명이든 백종선이든 정지상이든 김용이든 유동규든 정말 이게 이런 양아치 세력 저 처음 봤습니다. 와, 같은 이게 당의 동료인을 뭐 욕설을 하고 손보다 때려 팬다, 협박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장 집무실에 뭐 이렇게 흰개나 쓰는 사람이 딱 시장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 옆에 이재명이는 비서처럼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김경률 회계사 또는 이제 우리 여러 감사원 출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여러 우리 그 드림팀 이분들이 정말 역사적인 사명감을 좀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정말 그 이재명, 은수미 그 성남 있잖아요. 부패 세력, 양아치 세력 확실하게 좀 척결해 줄 걸로 기대하고요. 상당히 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수사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완전히 성남시청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뒤져가지고 이 사실들을, 부정사실들을 밝혀내면은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지금 검찰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쪽에서 보완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근데 그 본인들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료만 이게 그 보고나 자료 있잖아요. 이것만 이게 그냥 검찰에 싹 갖다 주면 지금 이게 검찰도 독이 올라 있잖아요. 완전히 독이 올라 있죠. 검사들 보면 이게 막 분노 눈에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수사 의지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방송에도 그런 만나면 야, 너 검찰이 살려면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빨리 하나 잡아요. 그래야만 이게 국민 지지가 확 가면서 살아나거든요. 네. 이번에 검찰이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하나도 잡 못 냈잖아요. 그럼 끝나는 그러면 거예요. 이게 죄부터 검찰 없애. 예. 검수완박 해. 죄부터 그럽니다. 그게 그 검찰은 지금 조직에 운명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협조해서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고등동, 네, 그리고 그 가스공사 부지를 개발했는데 더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여기도 또 말이 많아가지고 난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대장동 그리고 조금 많은 게 백현동 아닙니까? 거기는 뭐 성남시장 선거 때인가 그거 무슨 총괄 본부장하던 김모 씨가 가가지고 뭐 단계를 4단계를 올려줘 버리고 막 그래갖고 3,500억인가 이익을 봐버렸잖아요. 그것도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가장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가장 이게 구린내가 진동하는 데가 성남이에요. 그게 바로 이재명이가 이게 연임하면서 얼마나 이게 그 비리투성이로 비리의 온상으로 성남시가 전락해버린 거죠. 저는 신상진 의원이 사선 의원이 왜 기초단체장 갔겠습니까? 그런 게 사명감이 있더라고. 아주 강단이 있어요. 진짜 이게 강직합니다. 이번에 그 신상진 의원이 이게 마지막인데 국민 국가에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이재명이가 쌓아놓은 있잖아요. 이재명이 쌓아놓은 또 이게 또 뭐 용어 잘못하면 이게 또 X를. 그래 뭐를 치워야 돼. 제대로 치워야 돼. 할 걸로 뭐 제가 아는 신상진 의원은 상당히 기대할 만합니다. 사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번 뭐 지방선거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뭐 13대 뭐 4, 12대 5가 아니고 성남시 뺏긴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성남시가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이가 75표를 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신상진이가 55.96% 나오고 이 배국환 이재명이가 이제 이렇게 공천을 준 배국환 후보 여기도 아마 이 공무원 출신일 겁니다. 고시 출신. 그거 42.88%로 13%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성남시 자기로 말하면 심장을 지금 뺏겨버린 거예요. 자기 심장을. 그렇기 때문에 검경한테 죽기 전에 신상진한테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이게 워낙 많고 예. 또 이게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이 벌써 이게 시장이 바뀌면 다 돌았습니다. 그럼요. 양심 선언하는 공무원들이 이미 나오고요. 신상진한테도 죽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오히려 진짜 죽는 거는 친하다는 사람 있죠. 예. 다 이게 전두환도요. 노태우한테 죽은 거예요. 그럼요. 이 말은 이게 이재명이가 저는 김동연이한테 먼저 이게 간다 봐요. 법인카드 그거는 워낙 조직적으로 각 부처가 장부를 위조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게 김동연이가 그걸 은폐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 자료만 이게 지금 경기도 감사하고 있었잖아요. 그 감사관은 이재명이가 지 측근을 임명해 놨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김동연이는 저는 다르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김동연, 신상진이가 검찰, 경찰보다 더 위험하죠. 워낙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재명, 김혜경 부부 참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리기는 걸린 것 같습니다.